네, 1994년이 역대 가장 더웠다고는 합니다만 올해 폭염 기록을 보면 1994년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폭염 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실제 올해 온열 질환자가 통계를 낸 이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가축과 물고기 피해도 상당한 수준인데 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폭염 전망과 또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주 봅니다, 요즘.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출연해서 이번 주에 폭염이 누워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서울에서 폭염이 좀 꺾인 것 같긴 합니다.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밤 더위도 좀 누그러졌죠. 어떻습니까? 어제 더위가. 맞습니다. 열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밤부터 오늘 이제 새벽까지 해서 밤새 최저 기온이 서울에서 24.8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의 기준이 25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열대야 현상이 오랜만에 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난 3일 이후로 처음으로 열대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22일 만에 열대야가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2.9도를 기록했습니다. 예. 폭염주의보의 기준을 우리가 33도로 본다면 역시 한 0.1도 낮아진 것뿐이 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수치를 따지기 전에 이 폭염이 지난 4일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33도 이하로 기록된 게 또 역시 한 20일 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어제 열대야도 없었고 뭐 이 낮 폭염도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폭염이 어쨌든 1994년하고 좀 비교가 될 만큼 상당히 역대급 폭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청 더웠었나 봐요. 어제도 더웠던 것 같긴 한데 이 상대적으로 좀 덜 덥다 보니까 네. 좀 나은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강도가 약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다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은 사실 뭐 선선한 바닷바람이 좀 들어오면서 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전국 대부분 지역, 특히 남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이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예. 중부 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라든지 충남 지역은 어제 폭염 경보에서 주의보로 단계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뭐 오늘도 33도 정도가 기록되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불쾌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그래서 뭐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늘도 또 내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비가 온다고 저희가 방금 전에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의 여름철 가뭄이 너무 극심했고 지난해도 굉장히 심해서 심했죠, 네. 녹조가 한강에도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올해는 좀 넓고 분포 좀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좀 올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비가 너무 오지 않고 네. 8월은 특히 너무 심했잖아요. 오늘 오는 비가 좀 단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내리는 비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에서 한 20mm 정도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7월 말부터 한 8월 지금까지는 주로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다면 지금의 비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밤에 내리는 비는 기압계 시스템에 의해서 내리는 비거든요. 그래서 예. 소나기랑 상당히 구분이 되고 현재까지는 폭염이 상당히 극심해서 소나기가 내렸다면 지금 오늘 밤에 내리는 비는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것으로 인한 우리가 비를 예상하기 때문에 확실히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반도 주변에 가득 차 있던 뜨거운 공기들, 특히 중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차 있던 이 폭염의 어떤 세력이 확실히 누그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도 내려오고 비구름도 사실 북쪽으로 지납니다만 경기 북부라든지 영서 쪽에 약한 비라도 내리면서 어느 정도 폭염을 누그러뜨리는데 한몫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가뭄이라든지 뭐 녹조를 해소하는 비 못지않게 오늘 내리는 비가 양은 많지 않더라도 단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밤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고 뭐 내일 아침까지 서울이라든지 경기 그리고 영서 지방에도 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사차단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서울이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이 33도니까 확실히 밤사이 한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주말에 30도 그리고 일요일도 29도가 예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서울은 30도를 밑도는 이런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모처럼 비다운 비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올해 폭염 피해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온열 질환자 수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다 규모라면서요? 맞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이것이 2011년에 통계를 낸 이후에
최다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1,056명이었으니까 두 올해가 배네요? 예. 지난해보다 2배를 기록했고 재작년이 556명이었거든요. 아직 올여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작년과 비교해서는 거의 네 배네요. 4배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망자가 17명인데 이것도 역시 2011년 통계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 그래서 올해 폭염이 정말 극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올해 이 폭염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역시 젊은 층에서도 온열 질환자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물론 고령층에서 온열 질환자 수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 30대와 40대에서도 전체의 한 2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사람도 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야외에서 더위병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한 20%가량 온열 질환자 수가 발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뭐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만 1994년의 폭염이 역대 가장 극심했죠. 당시 통계를 보면 3,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폭염으로 인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17명이죠.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4년에 3,000명이 넘는다는 사망자 수치는 조기 사망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조기 사망자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폭염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폭염이 발생해서 그 질병이 더 악화돼서 사망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폭염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을 얻어서 사망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1994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2011년 통계치부터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가 단순히 폭염으로 날씨가 더워서 사망하는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폭염이 극심해서 사망하는 경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폭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통계치를 단순 폭염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 이런 것들도 좀 추가로 해야 되지 않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폭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람 외에도 가축이나 물고기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이런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네. 우럭이 뭐 폐사를 엄청나게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촌이나 농어촌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우럭 말씀해 주셨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안면도에서 최근에 고온 수온으로 인해서 우럭 폐사 피해가 있었는데 1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정부에서 양식장 피해를 봤을 때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306만 마리 정도고요. 피해액을 추산으로 했을 때 42억 원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충남 서산이나 태안군, 그러니까 서해안 지역의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42억 원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럭 피해만 현재 100억 원가량 된다라고 현재 또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식장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축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411만 마리 정도가 폐사를 이게 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그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래서 역대급으로 상당히 이 가축 피해가 많다라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 좀 피해가 급증을 했는데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거의 한 18% 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닭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닭이 389만 마리고 이후에 뭐 오리 그리고 돼지 순으로 가장 많고요. 가축 폐사로 인한 재해보험 지급액은 현재까지는 134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이 더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육지뿐 아니라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졌기 때문에 아까 같은 우럭 피해도 양식장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걸 텐데 적조 현상도 어느 때보다 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맞습니다. 비가 오거나 태풍이 좀 와줘야 좀 이 적조 현상이나 붉은 바다가 좀 사라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양식장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고수온 해역도 있겠습니다만 적조 말씀해 주신 예. 적조 피해도 상당히 있을 텐데요. 현재 한반도 주변에 뭐 서해, 남해, 동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해역에서 수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우리가 일사가 가열이 되면 지면도 뜨거워집니다만 해양도 천천히 가열이 되거든요. 우리가 폭염으로 인해서 7월 말부터 해서 폭염이 나타나면서 지면이 뜨겁게 가열이 됐죠. 바다는 천천히 가열이 되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상당히 고수온 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수온 해역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고 한반도 이 서해, 남해, 동해 모든 지역에서 이제 고수온 해역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남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이 연료량,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동풍이 좀 불면서
우리가 지면이 서쪽 지역에 뜨겁게 가열되지 않았습니까? 이 동풍이 불어들어오면서 남쪽 지역에 있던 표층수, 따뜻한 표층수가 또 이 남해안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역시 고수온 해역을 좀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또 원인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바다라는 것은 천천히 뜨거워지는 것도 특징입니다만 천천히 식는군요. 맞습니다. 연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천천히 식게 되거든요. 그래서 폭염은 제가 확실히 오늘 누그러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사라지게 될 텐데 바다의 이 더위는 아직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까지도 어패류 폐사라든지 또는 적조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가축 피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여름 극심한 폭염 때문에 이 우유가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요? 사실은 목말라서 우유를 먹나요? 사실은 젖소가 사실은 더위에 상당히 약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폭염이 상당히 극심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유 생산량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우유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과거에는 단백질이라든가 칼슘 보충을 위해서 많이 섭취를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른 식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했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폭염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좀 바뀌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8월의 폭염으로 인해서 전국 원유 생산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5%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480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우유 많이 좀 마시지 않습니까? 학교 개학하고 이 폭염하고 좀 맞물리면서 수요가 좀 많아졌는데 지금 공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용량 우유 공급이 좀 아무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시는 이 마트에 많은 1리터가 아니라 2.3리터들이 흰 우유들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수요가 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업계에서는 현재 폭염이 이제 꺾이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지금의 더위가 좀 당분간 계속된다면 이렇게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폭염 피해 때문에 참 기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그 7, 8월에 엄청난 더위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정말 폭염을 넘어서 이건 자연 재난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국가적인 어떤 컨트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걸 관리할 컨트롤 사유가 없다. 이게 굉장히 좀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폭염 피해가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이라든지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좀 발견하고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자연 재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연 재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우리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자연 재난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태풍, 그리고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저희가 CG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이런 것들이 자연 재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폭염이 상당히 극심했는데 폭염은 자연 재난으로 확실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 이제 뭐 폭염도 여기에 볼 수는 있겠는데 확실하게 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원시에서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포함해 달라. 그래서 이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실제적으로 했고요. 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실제적으로 폭염 그리고 혹한이 자연 재난으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서 개정을 좀 해가지고 폭염과 이 혹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제 명확하게 좀 피해를 좀 구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폭염을 대비로 좀 그런 정부 대책이 앞으로도 좀 성립됐으면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